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사진 보정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그래요. 사진 보정한 지도 꽤 오래됐죠. 요즘에 또 저도 다른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정 영상도 이제 갔다 오면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보정 영상도 뭐 사실 이제 특별한 기법은 아니지만은 여기 제가 속초에 다녀왔는데 리뷰 때문에 그 속초 이제 위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몇 번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영상으로도 이제 위치도 알려드리고 사진을 보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정할 사진은, 자, 여기 이제 속초에 있는 곳인데, 자, 위치를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여기는 속초 쪽에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면은 이제 봉포 머구리집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봉포 머구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223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봉포 머구리 본점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위성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봉포 머구리집 이렇게 나오죠. 저도 사실 이렇게 곰지항하고 속초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이제 지나가면서 가끔씩 먹는데, 여기 이제 뭐 물회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근처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뭐 남해라든가 뭐 서해 쪽에서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물회를 한 그릇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머구리집을 치시면은 바로 바닷가 이렇게 쭉 테트라포트가 보이죠. 그리고 위성 지도로 봐도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보이죠. 로드뷰로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봉포 머구리집 건물이 보이고, 여기가 쭉 이제 해안도로거든요. 해안도로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철로 된 구조물이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제 이 동해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뭐 만조 간조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차이 나봐야 뭐 30cm 뭐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대신에 파도가 세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파도가 제가 가서 찍은 날도 뭐 잔잔한 날은 아니었거든. 그렇다고 이제 엄청 센 날은 아니었었는데, 동해에서 보통 한 2m에서 4m 이렇게 나오면 엄청 센 날이에요. 근데 요날 갔을 때도 제가 한 1.5m에서 한 2m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둥까지는 잠길 정도로 물이 요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잔잔한 날 가면은, 저도 여기를 뭐 한 번 간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나가다가 찍으려고 보고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앞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가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태풍 때 휘어지고 복구를 아직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휘어지고 꺾여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밌죠. 이런 똑바르게 뭐 깨끗한 피사체보다는. 그래가지고 몇 번은 이제 촬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날도 조금 요까지는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촬영했을 때는 한 조금 기다려가지고 한 10번, 15번에 한번 많이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쭉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셀 때 들어가면 더 재밌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여기 사실 이제 방파제 같은 게 좀 걸리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요걸 잘라서 이제 찍은 것도 있고, 아, 요건 그냥 나중에 옆에서 끌어 당겨야 되겠다, 요렇게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도 찍고, 사실 영상은 그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말을 많이 제가 못 하거든요. 보정 영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도 찍어보고, 요 안에 들어와서도 찍어보고, 요 아래서도 이제 찍어보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출입 금지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긴 들어가지 마시고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모래 해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요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도가 좀 좋은 날이면은 여기 테트라포트 쪽만 조금 잘라서 찍어도 장노출의 묘미는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아주 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제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도 찍긴 하는데, 저게 뭐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런 특별화된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바닷가 장노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이죠, 눈에. 자, 주소를 아예 한번 찍어봐요. 주소를 보면은, 자, 여긴 주소를 제공 안 하고, 자, 여기 해변이라서 여긴 주소가 제공이 안 되니까, 자, 봉포 머구리집 여기 주소를 요거 보면은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223번지 이렇게 검색하고 가시면서 바다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고, 자, 요게 이제 원본 사진이죠, 로우 파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카메라 메타 정보를 한번 쭉 보시면은 조리개는 14,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125, 감도 100, ND 필터는 제가 이제 1000짜리를 썼을 거예요. 1000짜리를 쓰고, 자, 카메라는 니콘의 Z5. 자, 그 다음에 렌즈는
니콘의 2450 번들 렌즈를 썼어요. 근데 이 번들 렌즈 쓰다 보니까는 보통 필터 같은 게 뭐 67mm나 72mm 장노출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필터를 그 정도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번들 렌즈라서 상당히 작더라고요. 앞에 그 필터 구경이. 그래가지고선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운링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번들 렌즈라서 뭐 화질이 나쁘다 뭐 이런 거는 못 느꼈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각은 자 지금 보시면 초점거리는 29 최대 감각은 아니고 거의 이제 30mm 구간으로 찍었네요. 자 그러면은 사진 한번 열어봅시다. 자 더블 클릭 색깔 노출 등을 제가 조금씩 이제 만져놨는데 자 요거를 이제 같이 할 거니까 기본값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기본값으로 돌리고 자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안 만진 로우 파일 이제 그대로인데 자 그대로 봐도 제가 이제 그때 영상에서도 그렇지만은 화질이 꽤 괜찮죠. 이 보급기에다가 이 번들 렌즈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화소만 한 뭐 5천만 원 된다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샤픈 효과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줬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기본값이거든요. 기본값으로 이제 이 정도는 올라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철판에 보면 이런 디테일이 아주 좋죠. 자, 지금 이제 문제점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만 딱 깔끔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부둣가 정도는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테트라포트는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 테트라포트를 이렇게 바닥 당겨서 쭉 늘려서 없애버리고 자, 그 다음에 노출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촬영했던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정도 되죠. 자, 그래서 5시 20분인데 자,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어둡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활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활기를 올리면은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노을이 여기가 이제 동해 쪽이다 보니까 해가 이쪽에서 뜨겠죠. 근데 이제 해가 질 때도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색감은 조금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 정도는 요 정도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뭐 이런 데는 적정 노출로 찍었듯이 요 정도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고 뭐 새로운 보정 기법이 아니고 우리가 늘 쓰던 그런 기법, 그러면서 다시 그냥 복습을 하는 의미로.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값에서 하늘을 먼저 작업을 할게요. 자,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마스크 도구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하늘 따로 작업하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거를 영상을 한번 저번에 요게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 한번 알려드렸죠. 근데 업데이트가 돼도 뭐 그걸 쓰셔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쓰던 방법으로 기존 방법으로 그냥 하늘 따로 작업하고 바다 따로 작업하고 요게 편한 것 같아가지고 뭐 계속 이런 방법으로 쓰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편하게 쓰셔도 돼요. 제가 쓰는 방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마스크에서 뭐 피사체 선택, 하늘 선택 이렇게 해서 부분 선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보정하는 게 편하시다 그러면은 요 방법으로 사용해 가지고 하셔도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원래 하던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늘, 자, 하늘의 색깔, 그리고 바다도 자, 이제 약간 파란색을 살짝 넣으면은 좀 바다 느낌이 더 좋죠. 자, 그리고 노출을 조금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활기를 살짝 올려주고, 자, 채도도 조금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색조도 자, 이렇게 녹색에서 약간 이제 핑크색, 마젠타 쪽으로 자, 이 정도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색온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 아래를 본 게 아니고 요 아래 위에 쪽에 하늘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열기. 자, 액션 창은 닫아 놓고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 맞춘 사진을 이렇게 하나 불러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J. 자, 이렇게 레이어 하나 불러오고 컨트롤 쉬프트 A 이렇게 이제 누르셔도 되고, 자,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이렇게 단축키 옆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자, 이번에는 바다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다를 조금 이제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리고 자, 녹색으로 조금 바꿔주고, 자,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채도를 살짝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해서 확인.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도구로 Alt 키를 누른 채로 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라데이션 도구를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라데이션이 저는 뭐 칠했는데 계속 한 부분만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라데이션 도구 알파벳 G로 단축키 눌러도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자, 모든 도구들을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위에 이제 세부 메뉴들이 이렇게 생기죠.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제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따라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은 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요걸 쭉 이렇게 이제 크게 놓고, 자, 이렇게 기본 사항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흰색에서 투명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포토샵을 처음 깔거나 그러면은 뭐 요런 게 선택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위에 보면은 이제 바뀌죠.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러면은 자, 효과가 나고 안 나고 이렇게. 자, 요쪽으로 가면은 효과가 나고, 지금 점진적으로 효과가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어디 한 부분을 중심으로 효과가 났다 없어졌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선택을 해보면은, 자, 이쪽으로 가면은 점점 나는데, 또 내가 이쪽으로 하니까 다시 없어지고, 점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투명을, 자, 가운데, 자, 흰색에서 투명으로 요걸 선택을 해 주셔야지 점점 효과가 이렇게 나요. 자, 쭉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자, 레이어 마스크로 갔는데, 자, 이쪽으로 긁어도 효과가 나고, 이쪽으로 또 긁어도 효과가 나고, 자, 전에 효과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잘 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영상하고 저처럼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딱 가셔가지고 기본 사항에서 분명히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흰색에서 배경으로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요걸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요까지 가셔가지고 검정색으로 돼 있으니까 전경색을 흰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은 일자로 똑바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바닥까지는 이렇게 살짝 쭉 올려주고, 여기 위에는 일부러 어둡게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가고, 이 아래 부분은 다시 밝아지니까 여기를 X, 자, 전경색을 검정으로 바꿔주고 쉬프트 키 누르고, 자, 한 번 더 긁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비네팅 효과도 생기는 거죠, 아래쪽에서.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사진에서는 크게 만질 게 없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올렸을 때도 여기서 뭐 색감만 살짝 보정하고 뭘 많이 만진 사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쉬프트 E 눌러서 레이어 합쳐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점들, 먼지 이런 거나 제거해주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테트라포트를 요걸 이제 없앤다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많이 했었죠. 간단하죠. 이런 거는 바다나 장노출 풍경 이런 데서는 사실 질감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 뭐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뭐 이런 것들하고는 사진 보정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이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자, 두 번째, 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이렇게 선택하고, 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쭉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있는 전 바닥까지, 요 끝에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자, 이렇게 자유 변형을 하셔가지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냥 쭉 당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크게 확대를 해봐도, 자, 완전히 크게 확대해 보면은 모래가 살짝 이제 픽셀이 조금 늘어난 게 보이는데, 요 정도 크기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정도 크기로 제 모니터로 봤을 때는 제 모니터가 한 90cm 되거든요. 40인치라서 이 정도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크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피부 보정 효과를 바다 이런 질감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자, 브러쉬로, 자, 포트레이처 요 플러그인으로 바다를 조금 더 흐릿하게 이렇게 한 번만 칠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포트레이처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그냥 흐림 효과,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표면 흐림 효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해주면은 간단하죠. 지금 이쪽에 이제 테트라포트만 없앴는데도 사진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요 주 피사체가 요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어두워서 요런 데보다 시선이 좀 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그라데이션을 다른 걸 한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하나 복제해 놓고, 자, 요거는 이제 뭐 컵으로 간단한 작업이니까
컨트롤 M 눌러서 자, 살짝만 밝게. 자, 요 정도. 그래서 자, 아래 레이어, 위에 레이어는 이제 요만큼 밝아진 거죠. 자, 그러면 Alt키 누르고 다시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사진이 이제 어두워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브러쉬로 찍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밝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그라데이션을 알려드렸으니까 또 그라데이션에서 알파벳 G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자, 왼쪽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누르셔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본값에서 흰색에서 배경으로 요게 선택되어 있는 거는 다 기본이에요.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야, 저번에는 두 번째, 자, 선형에서 내가 선을 긋는 방향으로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기면은 방사형 같은 경우는 내가 누른 채로 밖으로 끌면은 바깥으로 구형 형태로, 자, 이렇게 원형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쪽이 진하고 바깥이 점점 흐려지고. 이런 효과는 여기 사진에서 이제 비네팅 효과를 주는 비슷한 효과를 낼 거니까 이 사진에서는 이게 아주 잘 어울리겠죠. 자, 다시 한번, 자, 가운데를 쭉 눌러서 바깥으로 이렇게 쫙 해주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는 그대로 있고 눈이 시선이 쭉 가운데로 모여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럼 레이어를 합쳐주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자, 요만큼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 요 선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죠. 이 히스토그램을 자, 이렇게 최대 흰색. 요게 이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은 흰색이 많이 날아가는 그런 이제 밝은 부분, 그런 게 많지 않을 때는 전체적으로 톤을 이제 보정할 때는 이렇게 쭉 끝까지 맞춰 주시면은 전체적인 톤이 잘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마지막에 곡선 창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전을 보면은 지금 히스토그램에서 보고선 이 커브 선을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기다 딱 맞춰 놓으니까 훨씬 더 콘트라스트가 좋고 눈에도 이제 보기가 좋죠. 자, 그러면 확인. 자, 이제 레이어 합쳐주고, 자,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컨트롤 쉬프트 S.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1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하고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원본이고, 자, 요게 보정본이고. 자, 오늘 보정은 뭐 매일 하던 건데, 사실 이제 화이트 밸런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부분에 조금 날아간 듯한,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찍는 사진에서 보통 조금 이제 밝게 촬영한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하늘 노출을 많이 맞추는데, 요거는 조금 밝게 나온 사진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늘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아래도 사실 조금 어두워지고 노을이 지는 하늘의 색깔을 조금 살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약간 시선이 몰리게 가운데 부분을 조금 밝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복잡한 기법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시선이 잘 몰리고 깔끔한 사진으로 만들었죠. 자, 중간에 이렇게 테트라포트가 있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도구로 쭉 당겨서 지워버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정도 해보고 또 몇 가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도 보정하면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촬영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뭐 속초, 주문진, 강릉, 강원도 쪽에 이제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개해드린 장소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여기 파도가 조금만 쳐주는 날이면은 이렇게 이제 2분짜리 장노출도 괜찮고, 뭐 짧은 장노출, 파도의 잔상을 휙 이렇게 남기는 장노출 있죠. 파도가 셀 때 이럴 때 0.5초, 1초 이런 장노출을 찍어도 아주 재미난 사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